네, 오늘은 의정부 갑의 김동근 당협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한번 큰 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는 1963년에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지금 인구는 46만 명 정도 되고요. 정치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갑을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시는 분은 이 의정부에서 나고 자라고 의정부를 사랑하는 김동근 위원장이신데 양력을 잠깐 보면은요. 국민의힘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고 15대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수원시에서 부시장을 했고 의정부시에서 부시장을 했고 대학에서는 아주대 행정학 박사를 딴 재원인데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김동근 위원장이 의정부 공고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공고 다니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도지사까지 올라간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자, 오늘 이 김동근 위원장님과 함께 의정부의 발전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심재철 TV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하신 것 중에서 이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내신 책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 책이 이름이 넥스트 시티라고 하는 건데 우리 도시가 과연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짚어보고 싶어서 그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잠시 그 책을 좀 가져서 여러분께 책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넥스트 시티, 도시의 미래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죠. 이 다음번에 도시는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 넥스트 시티는 그야말로 도시기획을 하는 전문가, 도시기획 전문가 김동근 위원장께서 직접 쭉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내용을 이렇게 지금 살펴놨는데요. 책을 보니까 지금 내용이 한 파트가 10개 정도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10개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걷고 싶은 도시를 비롯해서 아이를 안심하게 아이를 편하게 키우고 하는 이런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뭐 이런 쭉 10가지가 있는데 네네. 책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넥스트 시티 우리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90%가 이제 도시에 살게 됩니다. 결국 도시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직접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역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일자리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를 어떤 수단으로 바꿔갈 것인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꿔볼 수 있겠다. 또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바꿔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도시가 영속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평생 공부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단적인 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역시 삶의 질이 좋아야 되겠다. 그것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한 것이 걷기 좋은 도시, 생태도시, 예.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한 도시, 그렇죠. 그리고 예. 건강 도시 이런 주제들을 택해서 보니까 한 10개 정도 주제를 택했습니다. 이 10개 주제를 놓고 우리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같이 한 1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예. 공부한 내용들을 파트별로 블로그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해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여기 보니까 이 내용 중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곧
경제와 연결이 되는 이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네. 이 대목들은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우선 저희들이 고민한 최근의 대목 중에 하나는 일자리는 역시 기업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현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많이 놀라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공적 재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랬죠.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일자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경쟁력 있고 도전적이고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젊은이들 도전할 수 있는 그 일자리 누가 만드느냐? 역시 기업이 만든다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기업이죠. 예. 그러면 기업은 어떤 도시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기업은 선택하는 도시는 분명합니다. 도시 환경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풍성해야 그곳에 도전적인 그리고 개방적인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그 모이는 젊은이들의 힘을 밑바탕으로 해서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드는 일자리는 과거에 굴뚝산업에서 이제는 소량 다품종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중심으로 되어져 가는 시대의 환경의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 속에서 도시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저는 좋은 기업을 만드는 핵심의 바탕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김도근 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 행정을 오랫동안 해왔고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이니 도시기획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이 도시가 발전이 되고 행정은 이렇게 해야만이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제가 92년도에 행정고시를 패스하면서 공직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행정의 문화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고심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했었던 것이 바로 이 넥스트 시티고, 그리고 역시 아까 그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다시 이렇게 한정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역시 기업들이 마음 놓고 뛰어올 수 있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행정은 심판자의 역할로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도시와 넥스트 시티와 연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의정부 같으면 이제 교통 문제를 굉장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할 텐데 지하철 문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통 문제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예, 의정부를 한정해서 말하게 되면 의정부의 교통축은 남북축으로 중심으로 그렇죠.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전철 1호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동서축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가 1호선 축에 있었던 그 중심 구시가지 외에 지금은 그 외곽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 형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축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지금은 그 부분을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중심으로 교통을 연결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교통은 철도 중심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 철도가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의정부의 경우에는 7호선의 연장, 8호선의 연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교통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그 도시 구조를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는 자동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통수단에서도 조금 더 자전거라든지 1인용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강조돼야 될 것이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고, 최후에 고려돼야 할 것이 이제 자동차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식을 바꿔보면 해법 나옵니다.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제일 먼저 토픽으로 뽑은 것이 걷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걷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걷는 게 편안해야 되고요. 걷는 게 즐거워야 되고요. 걷는 게 안전해야 되고요. 걸을 때 무언가 문화적으로 풍성해야지 그렇죠.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를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걷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통 체제도 이제 틀을 다시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큰 도시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가 먼 것 때문에 외곽의 순환 도로점의 관점에서는 좀 더 빨리 소통돼야 되는 그런 도로 체계 유지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도시지 내부에서는 그렇죠. 최소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 문화가 제가 거리를 걷는 게 즐겁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 15분, 20분 정도는 능히 즐겁게 걸어갈 겁니다. 거기에 자전거까지 연결한다면 제가 의정부만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의정부의 경전철이 15개 역이 있습니다. 15개 역에 만약 15분 내지 20분을 걸어서 그 경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생활 패턴이 된다면 저는 의정부 내부 교통의 40~50% 정도는 해결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지금 김 위원장님 스스로가 이렇게 걸어보면서 도시 전체를 전부 다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시작을 합니다. 여름에는 6시였고 지금은 7시쯤에 하는데 보통 2~3시간 정도를 계속 의정부 시내를 곳곳을 걸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걸으면서 봤습니다. 제가 걸으면서의 느낌은 걷기 전에는 정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걷다 보면 정말 불편한 것 많고요. 걷다 보면 우리 사회 그동안 그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약자 많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걷기에는 거리가 삭막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도시 곳곳을 다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맞습니다. 좋은 계기가 네. 됐네요. 걸으면서 우선 건강을 얻는 건 덤이고요. 도시 곳곳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되어져 갔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넥스트 시티를 쓰면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도시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것들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를 어떻게 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철학적 고민을 가진 리더가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끌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 도시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한두 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50년, 100년 일관된 정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일관된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의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고 어떤 도시를 우리는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 공감, 그것을 폭넓게 얘기하면 도시에 대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비전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넥스트 시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도시의 문제를 한번 던져보고 싶었고 그 도시의 문제 대안을 같이 한번 던지고 같이 논의를 해보자. 그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우리 비전. 저는 이것이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과 관련해서 지금 예전에 미군 떠난 미군 공여지 그 개발 문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의정부는 전체 산업 구조를 보게 될 때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수로 보면 한 92%가 소상공입니다. 의정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의정부는 시가 만들어진 지 60년 가까이 되면서 도시에 대해서 이미 포화 상태 더 추가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약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활용하게 된 미군이 떠난 공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땅, 저는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그 공간으로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건. 네, 최근에 그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즈라고 하는 CRC 한 20만 평 규모 되는 땅에 이제 물류기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류기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지만 물류기지는 대부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실제 굉장히 적죠 그게 효과가.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정부처럼 땅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 미군이 떠난 공해지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한계가 돼 있고 네. 한 그런 물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걸 이제 취업 유발 계수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취업 유발 계수가 굉장히 낮은 분야죠 그 분야는. 맞습니다. 그래서 물류기지는 잘 아시지만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가장 그렇죠. 저렴하게 네.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사람 대신 기계로 대체하고 로봇으로 대체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라고 보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도시기획 전문가로서 행정도 오랫동안 하셨고 부시장도 하셨고 부지사도 하셨고 네네네. 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이번에 최근에 문제됐던 대장동 개발 문제 보면서 한눈에 그냥 훤히 좀 뭔가가 좀 들여다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예, 저는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저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사실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놀랐습니다. 우리 도시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는 많은 이해가 서로 충돌이 되고 있고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도시에 대해서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눠서 향유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대장동 개발을 보게 되면 말은 형식은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사업은 편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실제 개발 이익은 소수가 아주 독점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개발 사업의 경우에 세 가지 리스크가 흔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땅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시기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죠. 문제. 네. 또 하나가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행정은 네. 그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이것이 공공 기반 시설로 어떻게든 환수시키려고 해서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적절히 예, 예.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분양의 리스크인데 분양의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허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분양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토지를 어떻게 매입하느냐 문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공공에 환수하는 그 바탕이 되지 않는 인허가를 네. 하고 더군다나 개발 이익을 한 곳에 몰아서 준다. 이건 정말 부도덕한 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개발이 되어서는 그 도시의 구성원들한테 결코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발전은 역시 시민들이 이 도시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도시의 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느냐가 핵심인데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장동 개발 그런 방식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이 도시 전문가, 도시 기획 전문가, 행정 전문가로부터 대장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직접 들어보셨는데 잠시 그동안에 지금 들어온 채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경리님, 이재명은 말 바꾸기 합니다. 라는 영어시고 신상숙님, 프리덤 범이오라님, 김순보님, 종순방님, 그리고 영심님, 호플리님께서 안녕하세요 김동근 위원장님 하고 종순방님은 김동근 위원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 좋은 얘기도 해주셨네요. 예, 김순보님, 김동근 위원장님 멋지십니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국화꽃 당신님도 오셨고요. 예, 강익수님, KJKID99님 김동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라고 있고 원대식님도 이렇게 지금 들어오셨고요. 마은주님도 들어오셔서 오늘 또 지역 문제 해결의 해법 찾기 위해 고심하시는 두 분 응원합니다. 주셨고 서민정님 그리고 교통하시님 역시 마은주님은 거짓말 잘하는 자가 출세하는 문재인 여권 심판해야 합니다라는 아주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의정부의 김동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아까 이 지역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교통 문제, 지하철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또 의정부가 해결해야 될 의정부의 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으면 또 말씀을 해 주시죠. 의정부는 자연환경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4개의 큰 산이 둘러싸여 있고 안에 하천이 아주 잘 발대해 있는 예. 천년의 자연환경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도시에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 구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의정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늘 고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이 발전한 데는 역시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핵심입니다. 예, 예. 저는 의정부의 정체성의 핵심은 의정부라고 하는 도시 명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라고 하는 도시명이 나오게 된 계기는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태조가 조선을 만들었고 했을 때 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갖게 예, 됩니다. 그랬죠. 그랬을 때 태조가 함흥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선이 만들어진 지 채 10년 정도 지난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함흥차사란 말도 나오고 어쨌든 아버지도 내가 만든 땅이니까라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나가서 만난 그 장소가 의정부의 호원동에 있는 전자마을이라는 곳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임금전자가 두 임금이 마주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신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드디어 나라가 나라답게 그렇죠.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실제로 조선은 그 사건을 이후로 태조 이방원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그렇죠. 발전시켰고 그것이 세종대로 이어지면서 조선은 탄탄반석대로에 그렇죠. 예. 들어서게 됩니다. 의정부는 그런 곳입니다. 한 국가를 새롭게 출발시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하들이 만나서 우리가 만나서 국사를 논의하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관청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네. 얻어진 명칭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향해야 갈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통합, 사회통합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통합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진 그런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한번 가치 있게 꼭 브랜드를 더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그 정체성이 갖는 그 자부심이 저는 의정부 출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7시, 지금은 겨울이니까 7시가 네네네. 되겠죠. 7시에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정했는데요. 네. 7시면은 우리 밖에서 김동근 위원장님을 직접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김동근 위원장께서 만드신 이 책을 한 권 낸다는 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 자기의 모든 인생, 자기 모든 사상이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근 위원장님이 꿈꾸고 있는 의정부의 발전,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 그 미래를 함께하고 또 그 속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이 넥스트 시트를 한번 꼭 좀 살펴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의정부 김동근 위원장님과 함께 의정부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도시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